네, 눈 감았다 뜨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5,100달러 선도 넘어섰죠. 은값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금만이 진정한 안전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확고해지는 걸까요? 금 ETF 상장지수 펀드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금값 동향 그리고 금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석진 교수님 오셨다는 건 금값이 계속 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치 온스당 5,100달러더라고요. 네.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제가 여기 지금 앞에서 기다리면서 갑자기 한 1년 전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1년 전? 예. 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네. 금 얘기를 할 때 우리 앵커님께서 3,000달러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질문했나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들. 그땐 코스피도 2,000대였고요. 그때. 금값도 2,000달러대였는데 예. 어느덧 지금 금과 코스피가 동시에 5,000 포인트를 그러네요. 넘어섰다라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고 야, 이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네. 예, 그런 소회가 들었거든요. 그럴 네. 정도로 지금 1년 사이에 금값이 한 2배 정도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랐지만 네. 금 역시 이 대열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예. 제일 선두권에 있는 것 같고요. 예. 1년 동안 바뀐 거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예. 너무 트럼프를 우습게 알았던 건가? 트럼프를. 그렇죠. 이 생각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트럼프 1년 동안 네. 지금 바뀐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불확실성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네. 통화 체제, 글로벌 경제 체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만 하더라도 금 외에도 달러나 비트코인이라는 예. 이 금과 함께 삼각 동맹으로 유지되던 이런 어떤 통화 시스템 체제가 트럼프 1년 사이에 비트코인도 좀 힘을 잃고 주춤하죠. 비트코인. 예, 달러도 좀 네. 힘이 빠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금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금 통화 체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한 그 관세도 불확실하고 또 지정학적 불안감도 있으면서 이 달러 자체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지금 약해지고 있다. 네. 그게 지금 통화 체제가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 불안정해지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온 통화 체제고 경제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스스로가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 들어서 가지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면은 네. 결국 유럽의 신뢰도 잃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럽의 각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던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 아니면 금인데 네. 미국 국채를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버리면 남는 건 뭡니까? 안전자산은 금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요새 나오는 뉴스의 한 90% 이상은 네. 다 금액에 유리해요. 금에 유리한 환경이다. 여러 가지가. 모든 뉴스들이 오늘 그린란드 아침에 갈등. 나온 뉴스도 예.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라는 뉴스잖아요. 네. 이것도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뉴스들이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요새는 미국의 불확실성, 네. 그다음에 미국 내부의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지금 내전 가능성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미네소타 미네소타 사태가 때문에.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든 요인들이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모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금액엔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통화 체제가 미국이 주는 통화 체제가 흔들리면서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라 그럽니까? 네네, 좀 네.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110포인트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97포인트 정도 하고 있으니까 어.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박스권 정도의 하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한 1년 동안에
유로 대비해서는 예. 한 12, 13%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달러가 떨어진 거 이상으로 다른 국가 통화들도 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통화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달러가 무너졌으면 한국의 원화 가치는 뭐 달러당 1,200원, 뭐 1,100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원화도 워낙 약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 통화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 각국 정부들이 정부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재정 적자를 풀어야 되는 거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독일이든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정부가 네.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달러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약해지고 있는 측면 이건 예. 결국에는 금액에는 꽃놀이패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이 그러네요. 뭐 이렇게 진짜 비현실적인 가격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 지금 상승 추세를 이렇게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어지고 그 상승폭도 큰 적, 역사적으로 조금 길게 봤을 때 이런 적도 좀 많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한 역사적으로 길이면으로 봤을 때는 한 두 번째 정도 같아요. 두 번째 예, 정도.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인플레이션 기간 때에 예. 한 10년 정도 금의 강세장이 펼쳐졌었고요. 예. 지금은 한 2021년 2년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한 4년, 4년. 예, 한 4년 정도 좀 넘는 지금 기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그 70년대랑 비교하는 건 좀 웃기긴 합니다만 네. 이런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펼칠 수 있는 기관적인 요인은 네. 존재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하고의 강약세 구간을 살펴보더라도 두 그 증시와 금시장이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서 네. 강세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 대비 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구간으로 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지만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늘려오던데 네. 여전히 금에 대한 외환 보유액의 금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이게 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네. 먼저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이 금을 사서 금값이 오른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모든 요인들이 반영돼서 금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냐 네.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선이냐 후냐는 네.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이 달러의 어떤 외환 보유고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네. 그런 각국 중앙은행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금으로 쏠리면서 또 반복되는 네. 하나의 선순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악순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선순환이 거고 네. 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악순환인 건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측면이죠. 네.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 지금 뭐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네. 중앙은행들이 큰 폭으로 지금 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서의 달러 비중은 줄어들고 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건데 네. 글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 우리가 쌓아온 이런 자본주의라든지 금융시장이라든지 예. 통화 체제의 안정성이라고 봤을 때는 금에 쏠리는 현상이 결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뭔가 예.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그렇죠. 예. 뭔가 좀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예. 파국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이념적인 것, 또 가치적인 걸 떠나서 흐름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금을 더 늘리려고 하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지금 금가 우리가 금에는 이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금이 좀 돋보인다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 미 연준의 금리나 FOMC도 이번 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금리를 안 내릴 거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금리를 내린다 이런 전망 때문인지 어떤 관계로 예상을 해야 되나요, 이건? 지금 금리 시장에 여러 가지 목격되는 현상들도 예. 금액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미국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단기금리 내려오고 있잖아요. 단기금리는 한 3.5%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시장금리인 장기금리는 같이 따라 내려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 시장금리 장기금리는? 예.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예. 한 4.2%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단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년 정기 예금 금리 따라 내려오는 거죠. 예. 그러면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금이 매력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금리도 금액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장기 금리를 놓고 봤을 땐 예. 장기 국채와 금을 비교해 보면 또 안전자산의 또 대안이거든요. 아.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장기 국채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 그러니까 예금은 예금대로 금액에 밀리고 네. 장기 국채는 장기 국채대로 금액에 금액이 밀리고. 밀리고. 이게 지금 양방으로 네, 금액에 다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오는 뉴스의 90%가 다 금액 유리하게. 금액 유리해요. 자, 우리가 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은값이 사실 오름폭으로는 지난해 더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은이 더 올랐는데 네. 은은 이게 이제 산업적인 수요까지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은의 은값의 급등의 흐름도 조금 계속 될까요? 금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은은 이제 소위 이 레버리지 귀금속이라고도 불리고 예. 빈자들,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도 불리죠. 네. 즉 금에 의해서 70% 80%는 영향을 받는 금속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네. 연초 대비해서 한 달 동안 금값이 한 뭐 17% 18% 올랐는데 예. 은값은 50% 올랐죠. 저 50%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예요. 예. 그리고 같은 레버리지 귀금속이 또 뭐가 있냐면은 예. 백금이라고 불리우는 플래티넘 플래티늄, 그리고 팔라듐이라는 게 있어요. 팔라듐. 예, 이것도 역시 올해 들어서 금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1년으로 놓고 와도 똑같아요. 예. 금보다 은과 팔라듐과 플래티넘이 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그 얘기는 금이라는 게 움직이는 요인이 다른 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레버리지 효과, 변동성 레버리지.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상승폭이 더 커지는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이 탄탄하다면 네. 은이나 이런 다른 레버리지 기금속도 추가로 더 오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금의 스토리가 예. 이 서사가 무너진다면 얘들은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더 무너진다면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결국에는 핵심은 네. 뭐 지금 은의 예. 산업 수요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네. 그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20%인 거고 70% 80%는 결국 금이 따라가네요.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네요. 모든 건 금에 달려 있습니다. 네, 형님이 가면 동생들도 가는 거고요. 그렇죠. 주요 기관들의 지금 금값 이번에 온스당 5,100달러를 금은 넘어섰고요. 네. 네. 혹시 은 평균적인 전망치는 예상이 좀 나옵니까? 어떻게? 이것도 또 코미디인 게 1월 달에 이미 전망치를 넘어서 버렸어요. 아, 1월 달에 연간 전망치를. 그렇죠. 작년 연말에 네. 이게 코스피 이쪽 똑같아요. 하긴 그러네요. 코스피도 네. 작년 연말에 전망치를 올해 넘어섰잖아요, 벌써. 예, 그러니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세운 올해 전망치를 벌써 넘어서고 있어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넘어섰으니까 전망치는 바뀌는 바뀌어야 거죠. 되죠. 지금 뭐 금값 뭐 5,500달러, 6,000달러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극단적으로는 뭐 10,000달러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달러 갔는데 200달러 못 간다라는 법은 또 없는 거니까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은 은보다 대략적으로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가격이 형성됐었거든요. 50에서 100배요. 예. 네. 그래서 뭐 100배 쪽으로 가면은 은보다 금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국면으로 보고요. 아, 100배로 50배 쪽으로 가면은 금보다 은이 상당히 또 고평가돼 있는 국면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 만약에 50배, 네. 지금이 50배거든요. 예. 이럴 때는 금을 사고 은을 파는 전략, 아, 롱숏 전략이라고 하죠. 예. 이런 전략을 추천을 이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시기에 금과 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뭐 금을 살까 은을 살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금을 사고 은을 파는 전략도 또 활용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을 사야 된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요즘 뭐 금통장, 골드뱅킹도 있겠다. 네. 그냥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는 방법도 있고 금 ETF 요즘 많다는데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반 시청자들에게 조금 편리한 거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거겠죠. 주식시장의 주식시장.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 ETF? 사실 뭐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쉽긴 합니다. 근데 예. 요새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뭐 좀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예.
이 금이라는 게 어떤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다라는 확신을 주는 자산이 된다면 네. 부유층일수록 금 현물을 쌓아놓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결국에는 증여나 상속의 어떤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새는 그런 수요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도 금을 계속 오른다라고 주장했던 그 네. 어떤 학자로서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네. 이렇게 높게 오르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뭔가 시스템이 안 그러니까요.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분명히 강세장이고 전략적으로는 절대 지금은 던지지 말아야 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네.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그러네요. 않습니다. 국제 동화 체제라든지 경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얘기겠죠. 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금값과 은값 동향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